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여름이에요. 다들 여름 휴양지 바캉스 가실 텐데, 바캉스 가시고 많은 이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 물놀이 많이 하시고 하실 때 큰 사고가 나는 이런 거를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물놀이로 갑자기 급류에 휩쓸려 간다든지 익사를 한다든지 해서 돌아가시는 급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팡 부딪혀서 교통사고로 인한 급살, 진짜 불쾌지수로 인해서 사람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서로 간에 우발적인 범죄가 돼서 사람 간의 서로 타격으로 인한 급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급살이라는 게 진짜 요번에도 일어났잖아요.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유세 현장에서 급살을 당하신 상황이 일어났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급살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고신궁 이다영의 물어무당, 들어오세요. 이 급살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맞아서 예상치 못하는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쉽게 설명하면은 화장실을 잘못 고쳐서 축신의 살을 맞아서 급살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상문을 다녀온 후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이제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 더 무서운 경우인데, 누군가 결혼식에 주당살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식을 참석을 했다가 이 집안 간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하지 말아야 되는 날에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결혼을 진행할 경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나 일가 친척들이 왔다가 가는 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급살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어떤 시에 나타난다라고 예상을 하기 사실은 좀 힘듭니다. 때가 있어요. 급살을 맞는다라는 거는 이 사람 집안의 조상이나 이 사람의 기운과,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그 시간에 어떠한 이렇게 스파크가 팡 터지는 것처럼 그 살을 탁 맞는 거거든요. 어떠한 경우는 내가 결혼식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누구 상문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꿈도 한 번도 안 꿨고 아무 전조 증상도 없었고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급살을 맞아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의 그 장소에 그 시에 이 사람과 그 급살이랑 합이 맞아버렸던 것 뿐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지만 마른 하늘에서 진짜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급살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급살이라는 게 정말 예상하기 힘들고 막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요즘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아베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발생일은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 30분 경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사건 상황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에 사제로 만든 총 2발을 맞고 사망한 사건, 범인으로 이제 확정된 분은 야마가미 테츠야 41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살해에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또한 마찬가지로 보면 말 그대로 이 거리에서 이 급살을 맞으신 그 피살 당하신 형국이거든요. 올해 해운 자체가 이분한테는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그때의 급살을 맞으실 기운과 그때의 그 장소의 기운이 딱 맞아 떨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이분은 그 피격 당했을 그 상황이 좀 안 좋다고 그때 당시 딱 느꼈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실 그 살이 아니었다면 이 총을 맞았어도 살아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나 팔이나 이렇게 그냥 총상만 입을 정도로 하시고 살아나셨을 확률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급살이라는 게 참 이렇게 한 나라의 총리를 하시고 한 나라를 이끌으셨던 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 급살을 피해갈 수 없을 만큼 급살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백고신궁 이다영의 물어무당, 들어오세요. 이 급살이라는 게 전조 증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쉽게 내가 몸을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주의를 조금 더 조심시킬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는 꿈이에요. 꿈. 뭔가 안 좋은 꿈을 자꾸 보여주거나 조상에서 알려주고 신명에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꿈에 진짜 우리가 그냥 쉽게 해석을 했을 때도 새카만 차를 타고 어떤 새카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랑
내 아는 지인이나 내 가족이 그 차를 타고 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는 길에 내가 데리고 내렸어. 그러면은 또 괜찮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놀랄 일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갔어. 그러면 그건 무조건 막아야 돼요. 꿈으로 자꾸 보여줍니다. 예지몽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뭔지 모르게 자꾸 꿈의 내용이 어지럽고 우리 가족들이나 내 아는 지인들이 자꾸 나올 때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까지는 최대한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꿈 말고는 제가 느낀 바로는 당사자가 조금 뭔가 다른 행동을 해요. 말투가 다르다든지 눈빛이 다르다든지 그때는 이미 우리가 말하는 저승사자가 급사를 맞기 하루 이틀 전에는 이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알려요. 그럴 때는 주위에서 조금 눈치를 채고 옆에서 주위에서 이 사람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진짜 주위에 막 무당들이 항상 부글부글 있어서 이 사람이 너 이상하구나, 이 사람 상태가 이상하구나, 눈빛이 이상한데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사람이 참 급사를 막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갑자기 이제 에피소드가 생각났는데 삼풍백화점 아니고 뭐지? 무슨 그런 것처럼 큰 사고가 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에 약속 장소가 이제 가셔야 될 분인데 그 약속 장소에 가려고 모든 이 준비를 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만나기로 한 사람의 친구, 약속한 사람의 만나기로 한 사람 친구 말고 다른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어젯밤 내가 꿈에 이상하게 자꾸 네가 자꾸 며칠 동안 꿈에 나오고 이상한데 너 오늘 어디 가? 나 오늘 누구 만나러 약속 장소 거기 가는데 가지 말고 오늘 나랑 있자. 내가 너랑 오늘 있어야 될 것 같아. 왠지 이상해. 내가 너를 오늘 봐야 될 것 같아. 꼭 봐야 돼. 이래서 이 사람이 급하게 이 사람이랑 약속을 취소하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시간에 여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위에 정말 이렇게 막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평소에 이상한데 이렇게 땡겨주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문 경우라 이 급살이라는 거는 막기가 사실은 참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백호신궁 이다영의 무당 들어오세요. 이 급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딱 있지는 않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꿈을 자꾸 꾸거나 할 적에 뭔가 이렇게 좀 살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살을 풀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 또한 막자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수대명이라는 걸 합니다. 이 사람이 죽은 목숨을 대신해서 다른 산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로 이제 대수대명을 하면서 이 사람의 명을 대신 이어가고 급사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풀이나 아니면 작게는 내 신변을 보호하는 부적이라든지는 꼭 지니시고 급사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급살이라는 게 참 예상하기도 힘들고 피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저 큰 바다에도 파도가 있듯이 높낮이가 있고 사람 인생사에도 굽이굽이가 있는데 급살이라는 게 언제 나한테 올 줄 모른다, 언제 내가 급살을 맞을 줄 모른다 하고 조마조마하고 살 것 같으면 사람이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이 급살이라는 것도 들어오는 게 기운이 있다라면 그 기운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으니까 본인들이 살아가시면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면 집안에 그런 나쁜 우환이나 급살을 맞는 경우는 피해 나가실 수 있고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너무 마음 졸이고 급살에 대한 우려함으로 살아가시지 마시고 웃고 밝고 즐기면서 긍정적으로 가시면 이 급살이란 나쁜 놈도 피해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모두 집안에 웃는 일만 가내가 두루두루 평안하시기만 바라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춘자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딸랑딸랑. 백호신궁 이다영의 무당 다음 시간에 들어와 다음 시간에 들어와. 까드.